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의 체중이 발달의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체중 아기의 대근육 발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백분이 85%에서 97%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뒤집기나 기기, 앉기 등의 운동 단계에서의 발달 지연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발달이 늦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부하의 문제입니다. 팔과 복근이 과도한 체중을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뒤집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두 번째로 복부 지방이 균형 잡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앉기 단계에서 무게중심의 조절이 어렵거나 무게중심의 이동을 싫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활동량 감소에 따른 악순환입니다. 무거워서 덜 움직이면서 근력 발달이나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면 더 움직이기 싫어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연이 있다고 해서 영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력이 따라오면 폭발적으로 발달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늦더라도 결국 따라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아이가 움직임을 싫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달 단계가 늦게 나타난다고 모두 다 영구적인 문제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력이 따라오면 폭발적인 발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조금 늦더라도 결국에는 그 발달 단계를 따라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저체중 아기의 대근육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체중 아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형은 작지만 움직임의 빈도나 활동량이 높은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발달에 지연이 없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영양 부족하거나 이른둥이거나 성장이 부진한 경우 발달 지연 위험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체중 아기들에게 발달 지연이 왜 나타나는지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 근육 긴장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근육 자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고 두 번째로 목 가누기나 앉기 단계에서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느리고 그것을 내보내는 신호가 부족한 친구들은 신경계에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지연이 발생됩니다. 미숙아인 경우에는 교정 연령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출생 시 주수에 따라 발달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2주 출생 아기는 생후 4개월이어도 교정으로 원령 2개월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체중 아기와 저체중 아기 둘 다 발달의 지연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경험을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 조금 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세 긴장도에 대한 부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아이가 움직임을 시도하거나 움직임의 욕구가 활발한 경우에 그걸 버틸 만큼의 힘으로 자세 긴장도가 안정적이고 단단한 경우에는 과체중인 친구들도 잘 발달을 해 나갑니다. 반면에 저체중인 친구들도 체중이 적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세 긴장도라는 부분이 잘 갖춰져 있으면 움직임이 적어도 그 움직임을 잘 유도해 줬을 때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발달 지연의 빈도와 심각도는 저체중 아기에서 더 높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의 공통점은 조기 발견 통해서 얼만큼 유도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아이의 발달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고 이 두 경우의 공통점은 아이의 움직임의 빈도나 욕구를 빨리 파악하고 움직임을 유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느리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 느린 거에서 정체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경우 모두 발달 지연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오롯이 체중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두 경우 모두 아이들이 특별한 신경학적인 문제가 없다면 발달 단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예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위 1%든 하위 1%든 아이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